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3회차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지난 2021년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고객 만족 측정 방법 중 간접 측정 방식. 자, 간접 측정 방식입니다. 간접 측정 방식은 일단 하부 요소가 딸려갑니다. 하부 요소가 딸려간 직접 측정은 하나 또는 세 개, 기대 대비 만족 또는 이상치 대비 또는 전반적 만족도 이런 걸 측정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질문 말고 하부 요소가 딸려갑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대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만족도 차원의 구성에서 모든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 오차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완전히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죠. 1번 같은 경우는요, 만족도 차원의 구성에서 모든 요소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만 그렇게 죽어라고 늘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계와 측정 오차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특히나 저렇게 완전히 극복합니다. 또 모든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이렇게 완벽한 거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만족도 측정 조사에서 간접 측정만 다 쓰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1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올바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접 측정은요, 단일 또는 복수 항목에 대한 평균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 관점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은 조사 모델이 굉장히 간명합니다. 짧고 적고, 짧은 거 둘째치고 적고 중복 측정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은 컨설팅 정보에 대한 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간접 측정은 서비스 품질 또는 차원의 가중 평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실제로 보면 왜냐면 하부 요소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컨설팅 상황에서 정보 제공에 중복 측정이 방지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단점은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요. 조사 모델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조사 모델이 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점으로 혼합 측정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 또는 간접 측정의 가중 평균. 그래서 저희가 3대 7에서 5대 5까지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 컨설팅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단점은 중복 측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중복 측정에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왜냐면 이 가중치가 있고 아래에 있는 하부 이 평가 질문에 대한 이게 중복이 됐을 경우에 중복 측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가중치가 들어간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간접 측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생님들 향후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맞는 답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워딩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 직접, 간접, 혼합 측정 이 문제가 유독 어려워요. 출제가 되면.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적 집단 면접법, 자, FGI입니다. FGI 또한 잘 보시면 키워드가 6에서 12명, 좀 난데없지만, 그리고 토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면 가는 게 표적 집단 면접법, FGI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계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한계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한계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높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높은 비용? 맞아요, 이거. 2번,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아요. 맞습니다, 이 설명도. 3번, 주관적 해설의 가능성, 해설 또는 해석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4번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것도. 네. 5번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맞을까요? 아니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주제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FGI의 장점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자, 이 문제 또한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서로 다른 곳에 갖다 반대되는 곳에 갖다 끼워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워딩마저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번씩 꼬아서 내는 문제는요. 이 해당하는 문제 유형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나 정답이라고 지목되는 지금 올바르지 않은 걸 뽑았으니까 정답이라고 지목되는 내용들을 정답이라고 지목되는 것 이외의 것들 쉽게 해서 이 문제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요. 네, 저런 내용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야 향후 문제에 대비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 측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설문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자, 질문의 순서를 결정할 경우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여기서 잘 보세요. 질문의 순서예요. 선생님, 질문의 순서. 이해가시죠? 1번. 어렵거나 민감한 질문은 뒤에 위치시킵니다. 순서에 대한 거니까 맞겠죠. 2번.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 질문인지 고려해 본다. 이게 순서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일까요? 라는 건 내용의 결정이죠. 그죠? 이건 순서의 결정이 아니라 내용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2번 설명이 잘못됐죠.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죠. 3번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한 다음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건 순서가 맞잖아요. 그죠? 4번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질문을 위치시킨다. 자, 이것도 순서가 맞아요. 그죠? 5번 중요한 질문은 설문지 내용이 많을 경우 앞쪽에 위치시킵니다. 자, 이것도 순서가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를 결정할 경우 또 지금 2번에서 보신 것처럼 내용을 결정할 경우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 의미 자체가 지금 뭐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시기만 해도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라파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의 유형 중, 자, 이제부터 보셔야겠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빈번하게 구매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빈번하게 구매한다. 네, 쉽게 얘기해서 재구매란 소리가 될 거예요. 빈번하게 구매합니다. 재구매라는 소리가 되면 흔히 저희가 뭐라 불러요?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고객. 그래서 구매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계층이에요. 구매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계층이에요. 예비 고객. 예비 고객. 저희가 프로스펙터라고 부르죠. 프로스펙트라고 불러요. 영어만 나오면 약간 자신이 없어서. 적어도 한 번 정도 가게를 방문한 계층. 자, 한 번 왔대요, 우리 가게. 단순 고객. 그래서 영어로 샤퍼라고 불러요, 저희가. 자, 빈번하게 구매합니다. 재구매, 반복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고객.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이에요. 정기적이라는 말을 이제 써요. 자, 이걸 단골 고객, 저희가 클라이언트.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이 양반 결국 구전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충성 고객, 애드보케이터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네, 부르기도 하는 게 아니라 라파엘과 레이피가 그렇게 한 얘기죠. 이해가시죠? 뭐 부르기도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라파엘과 레이피가 나눠놓은 기준에 이 5가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키워드를 갖고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 저희가 무조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 모델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서브컬로부터 나오게 된 파생된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죠. 이름 그대로 보면 갭2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것. 자, 갭2가 생깁니다. 갭1이라는 건 기업이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모를 때 이 기대하는 바를 모르면서 자, 우리가 뭘 제공해 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표준, 쉽게 해서 서비스 표준을 설계하지 못할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갭2가 발생하는 가장 결정적 원인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조직의 관리 단계 축소. 현장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위에 있는 임원까지 또는 사장까지 빨리빨리 의견이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쉽게 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따지면 뭘까요? 갭 1이겠죠. 네, 이해가시죠? 2번 체계적인 서비스 설계. 갭 2가 서비스 표준을 만들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게 갭 2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요, 2번 설명이 맞는 거죠. 이걸 만들 수만 있으면 갭 2는 없어질 테니까요, 좁혀질 테니까요. 3번 종업원 나옵니다. 종업원. 자, 종업원 나오면 갭3 무조건 갭3. 상향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자, 하의 상달이죠. 밑에 있는 의견이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다시 한번 갭 1이겠죠. 갭 1. 광고 나옵니다. 광고 나오면 갭퍼입니다. 갭퍼. 광고와 인적 판매의 정확한 약속 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뭐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이 문제. 2005년 IBM CX 포럼에서 발표된 소비자 태도 변화 추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벌써 여러분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발표한 지가.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문제의 유형은요, 이 분류된 제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돼요. 지금도 보시는 문제처럼.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요 내용을 보실 때는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요, 제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1번 시장의 구조 조정. 맞아요.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렇게 되는 걸 보셨어요, 직접. 정보 활용도의 변화.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의 형태도 나오잖아요. 뭐 모디 슈머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수정해 갖고 사용하는 고객들. 이해가시죠? 3번 소비자의 가치 변화. 맞아요. 선생님, 가치가 변화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4번 대형 유통업체의 몰락과 소멸. 그런가요? 저희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 대형 유통업체가 없어졌나요? 네. 매출이 떨어진다고 2015년 이후에 신규 출점이 일어나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보셨던 경험이라는 걸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쇼핑에 둔감한 40, 50대의 남성 고객들을 매장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라고 해서 나왔던 그 기치로 스타필드라는 게 성공했던 이력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젠 구매, 쉽게 얘기해서 사고 팔고 하는 이 한정적인 상황 말고 휴식 또는 어떤 뭐랄까요, 안락함의 공간 제공,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생긴 게 더 현대, 더 이름이 뭐죠? 더 현대인 서울인가요? 현대인 서울 맞나요? 이러고 하는 지금의 백화점 형태,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실제로도 현장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4번 설명이 잘못됐죠. 5번 산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포커싱 변화. 맞습니다. 기업이 어느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따지면 요 내용도 요 명칭 7가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 암기를 해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왜? 아시아 소비자의 태도 변화거든요. 이게 원래 IBM CX 포럼에서 나온 게 아시아 소비자의 태도 변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미 이걸 벗어났죠. 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벤치마킹의 유형이 뭘까요? 자, 벤치마킹 기본서에서 보시는 건 4가지가 나옵니다. 내부 벤치마킹,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경쟁 벤치마킹, 또는 기능 벤치마킹, 포괄 벤치마킹,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보기를 좀 볼까요? 최신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유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여기부터 키워드가 될 거예요. 서로 다른 업종일 경우 방법을 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서 잘 보면 서로 다른 업종입니다 라고 하면 이종 업종이에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동종 업종이에요 라고 나오면 100% 그건 경쟁 벤치마킹일 거예요. 하지만
이종 업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두 가지가 걸려요. 기능 벤치마킹하고 포괄 벤치마킹하고 두 가지가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구별할 수 있는 건 방법을 이전해 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설명이 꼭 따라붙는 건 기능 벤치마킹이에요. 포괄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포괄 벤치마킹은 관계가 없는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킹 이 정도 설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능 벤치마킹, 포괄 벤치마킹을 구별할 때는 이전하는데 한계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라는 설명이 따라 나오게 될 거고요. 저 설명이 나오면 기능 벤치마킹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마케팅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교재엔 없고 매번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학습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소비자에게 특정 행동이나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소비자의 저항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특히 일방적인 소비를 요구하는 광고나 마케팅을 내세우면 반발심이 생기고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나 니즈를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에 마케팅에서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뭐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전제에 대한 설명일 거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할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살짝 건드리다, 주의를 끌다, 주변을 환기시키다 또는 옆구리를 쿡 찌른다 라는 뜻의 무엇은 강요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흥미를 자극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선택은 소비자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결국 저희가 알고 있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놓는, 놀랍게도 파리를 그려 넣는 것까지만 이 마케팅이라고 불러요.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이거 알고 있는 거 팔꿈치로 옆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르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는 넛지 마케팅입니다. 넛지라는 소리죠. 넛지. 이해가시죠? 나머지 마케팅 명칭들은 뭐 이미 설명을 통해서 다 보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비자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소비자 행동 특성이다라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오답에 대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종 선택 과정까지 갔을 때 소비자는 확신을 갖고 구매합니다. 내가 결정한 게 가장 맞는 선택이야 라는 관점으로 실제 구매를 하느냐? 라고 보게 되면 실제로 고객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까지도 끊임없이 내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존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는 관점을 먼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1번. 소비자는 구매 결정 과정에서 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의견 선도 고객이라는 걸 배우시기도 하는 거고요. 또 구전이라는 걸 배우시기도 하는 거죠. 내 경험도 해당할 거고요. 내부라고 하니까. 2번. 소비자의 제품 구매 동기와 행동은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어요. 맞죠. 이래서 뭐 서베이라는 게 진행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조사가 됩니다. 3번. 소비자는 목표지향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은 소비자가 최적의 정보를 가지고 최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고객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가 최적의 정보를 가지고 최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을 갖고 구매를 하지 못하거든요. 끝까지 구매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가시죠?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워딩이 조금씩 변화되긴 하지만 거의 이 문제 유형은요 오답이 제가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의 이런 의미의 오답이 제일 많아요. 4번. 소비자는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매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맞죠? 이 설명은. 5번 소비자 행동은 경우에 따라 외부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 행동은 매우 합리적인 목표를 수반합니다. 네, 맞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가 잘못되어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요. 다음 중 슈미트가 제시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제가 오랜만에 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내용도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제목만 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목만. 이해가시죠? 제목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 데다가 실제로 보게 되면 기본서에 정확하게 다 명기되어 있지 않은 기본서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낯설어 보이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본서를 보게 되면 일단 제목만이라도 꼭 좀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용까지는 아니어도. 1번 커뮤니케이션 경험 해당합니다. 2번 고객 만족 CS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 개발. 네, 이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에는 실제로 해당하지 않죠. 그죠?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3번 웹사이트의 상호작용 맞아요. 4번 시각적 언어적 아이덴티티 맞습니다. 5번 제품의 외형을 이용한 경험의 수단 제공 맞아요. 이것도 이해가시죠? 그럼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뭐 흔히 공동 브랜딩 경험, 이 공동 브랜딩에 대한 건 맥도날드 햄버거집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그리고는 뭐 인적 요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뭐 빠진 거 하나를 보면 경험 제공 수단 중 뭐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간적 환경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향후에 문제 유형에 대비가 가능한 문제 어떤 그 뭐랄까요 형태를 갖고 있는 문제 출제 문제였습니다. 매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제 기억으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참고하는 형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암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전략론 뭐 전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요번에 이 5장, 6장, 7장의 문제들을 거의 주가 되는 것들을 좀 보셨는데요. 이 5장, 6장, 7장의 문제가 언뜻 보면 쉬운 것도 같은데 언뜻 보면 또 전혀 그렇게 쉽다고 판단되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단답식인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암기 베이스와 또는 암기 베이스 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 유형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서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아니면 좀 분석 자료가 나는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위아래 사진 위에 게 저희 네이버 카페 화면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좀 바꿨어요. 화면을 하도 오래돼서 카페에 오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유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세 가지 저희가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다 온라인 서적으로 출판을 한 것들이고 현재 온라인 뭐 서점들에서 구매가 다 가능한 건데요. 저 문제집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10원어치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풀이한 것만으로도 분석 자료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맞춰놓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감히 그냥 저희가 현존하는 가장 압도적인 자료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보신 영상 뭐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가 실무론을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으로 일단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